네, 이제 8장 해외 전시에 참가 후 사후 관리 및 성과 분석과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전시에 참가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외 전시에 참가에 대한 성과 분석과 평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성과의 분석과 평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또 다음에 애프터 해외 전시회를 참가해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하우, 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전시회에서 잠재 고객 정보를 많이 했다, 확보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성사는 전시회가 종료 후인 사후에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효과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일이든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인정을 받는 법입니다. 전시 기간 중에 바이어와 건실하게 상담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면 전시에 대한 참가 성과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이어 입장에서도 전시에 참여한 많은 업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바이어가 먼저 연락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전시회가 끝났다는 것은 바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시회를 참가한 후에 성과를 분석하지 않으면 참가 업체에게 과연 좋은 전시였는지 아니면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인 참가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시회 참가 성과를 제고하고 향후에 전시회 참가를 전략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시에 대한 참가 성과 분석과 평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스에 방문한 모든 참관객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전시회 출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부스에 방문한 모든 참관객에게 서신이나 혹은 이메일로 감사 편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고객은 작은 배려에 감동하고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전시회를 폐막한 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자사의 부스에 방문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말과 앞으로 거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상담 중에 약속한 것은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전시회 기간 중 상담 과정에서 추후에 처리해 주기로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담 일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약속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거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샘플을 발송한다든지 가격 협상을 한다든지 거래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또 제품의 사양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답변 등은 담당자를 명확하게 배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바이어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스에 방문하지 않은 사전 초청했던 중요 고객들에게도 전시의 참가 결과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비록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고객에게는 우리가 이번 전시의 참가 결과 자료를 포함한 편지를 발송하여 유선이나 또는 서면으로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전시된 신제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전시 참가 활동 소식을 전함으로써 귀사의 회사가 초청한
바이어 및 고객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청 바이어들의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전시의 참가 결과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등의 세심하게 고객 관리를 하는 업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고객과 신뢰를 쌓을 수도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비록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해 또는 다른 지역의 전시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시회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초청했던 바이어 및 중요 바이어들은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담한 바이어 정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전시회 개최 전에 작성된 유치 대상 바이어 명단이라든지 전시회 개최 기간 중에 참관객을 분류 기준으로 작성된 상담 일지라든지 그다음에 부스 상담 직원들의 메모라든지 그다음에 주최 측에서 제공된 카드 리더기를 통해 입수된 정보 등의 모든 참관객 정보를 종합하여 바이어 명단을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상담 바이어에 따라서 중요도를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향후 전시회를 참가 준비할 때 유치대상 바이어 명단 작성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사후 관리나 수출 성약 지원과 관련된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후 관리가 직접 힘든 업체들한테 참고할 수 있는 코트라에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수출 성약 지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지사화 사업이 있고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그다음에 열린 무역관,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우선 그 지사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수출 기업의 해외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시장 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 거래 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 판로 개척 활동을 전담 직원이 밀착으로 지원해주는 1년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차등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신청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망 상품과 일치돼야만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인데 해외 무역관이 있는 출장지를 통해서 현지 바이어를 발굴한다든지 상담을 주선하거나 혹은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제반 활동들을 대신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열린 무역관은 해외 출장 시에 상담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나 현지의 그 체류 정보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코트라가 운영하는 바이코리아를 통해서 수출 상품을 등록하고 구매 오퍼를 조회할 수 있으며 수신된 인콰이리와 발신을 할 수 있고 수출 대금 샘플 결제와 수출 상품을 발송하고 또 화상 미팅이나 해외 기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사후 관리를 살펴봤고요. 성과 분석 및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외 전시의 참가, 성과 분석 및 평가의 중요성입니다. 대부분 해외 전시에 참가 업체는 해외 전시회를 참가한 후에 참가 성과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시회를 참가하기 전에 수립된 목표 대비 성과를 분석하지 않으면 참가업체에게 좋은 전시였는지 그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참가 결정을 내리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특히 여러 전시회를 참가하는 기업이라면 전시회별로
성과를 분석하여 참가 성과가 높은 전시회를 중심으로 향후에 참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의 성과 분석 및 평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활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전시회를 참가하고 성과 분석과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타당성 제시입니다. 다른 마케팅 수단에 비해서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전시회 참가에는 일정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참가 전시회가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반드시 판단할 수 있고 또 지속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합한 전시회 선별입니다. 참가 전시회가 적합한 전시회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참가한 전시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전시회를 선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부 역량 제고입니다. 전시회 참가는 최적의 전시회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가업체의 전시회 참가 활동에 따라서도 그 성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참가 성과를 분석함에 따라 전시회가 개최되기 전 현장, 다음에 사후관리 활동이 적절했는지, 또 미흡한 사항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활동을 개선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성과 제고를 위한 활동의 동료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어떠한 성과를 얻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향후에 그 결과를 측정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평가하게 되면 담당 직원에게 동기 유발 요소가 되며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엔 전시회 참가 성과 분석 및 평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비용, 다음에 참관객과 참가업체, 다음에 전시회 활동, 다음에 참가 목표 대비 성과 등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종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시회 참가 성과 분석 및 평가는 사후 관리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후 관리 기간은 품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참가 업체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참가 성과 분석 항목을 정리하여 참가 업체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서 항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성과 분석 항목을 보시면 우선 전시회 참가에 따른 각종 소요 비용 파악입니다. 두 번째로 전시회 참가 비용 대비 성사된 거래 실적의 분석입니다. 다음에 상담 및 계약 결과 분석과 유치바이어 명단 및 상담 추진 결과 분석입니다. 또 신규 바이어와 접촉한 결과 분석, 그 다음에 신제품을 소개한 성과 파악, 그 다음에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여부, 전시품, 부스 위치, 규모, 홍보 활동의 적절성 판단, 전년도 참가 성과 대비 비교 분석, 다른 전시회 참가 성과 대비 비교 분석,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 팀원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주요 성과 분석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전시회의 참가 성과 분석과 평가를 어렵게 생각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외 전시회 참가 성과 분석 및 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미흡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적합한 전시회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전시회를 비교 분석했고 또 전시회를 참가하는 세부 목표의 측정 기준을 활용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 팀원들이 직접 보고 느낀 점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다음은 전시회를 참가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한 양식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가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양식을 변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계획서에서 작성했던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바로 전시회 참가 활동 현황을 사전 활동, 다음에 현장 활동, 다음에 사후 관리 활동, 다음에 기타 현황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하는데 사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이어 명단을 어떻게 확보를 했고 초청 이메일을 몇 개 발송을 했고 광고 매체 이런 것들을 얼마나 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갈 수 있고 현장 활동에서는 프레스 미팅이라든지 신규 바이어에게 몇 개를 배포했다든지 사전 약속된 바이어랑 상담을 몇 개 했는지 이런 내용들 사후 관리 내용에서는 감사 메일을 몇 통을 발송했고 그 중에 유효 바이어들한테 재방문을 권유를 실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현황에서는 경쟁사 활동이나 부스 위치 등에 관련된 주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가 이제 정확한 전시회 참가 성과인데요. 첫 번째가 그 참가 목표 대비 참가 성과 달성 현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참가 목표를 순서대로 기재하신 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주요 참가 성과 실적입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 발굴 성과, 현장 상담 성과, 현장 계약 성과, 사후 계약 성과, 총 계약 성과 등을 수치로 정량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 특이사항도 있습니다. 특이사항 내용도 기재할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전시회 참가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만족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참가 의향 그 다음에 다른 업체한테 추천할 의향 이런 것들을 기재하시고 5번이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는 이제 그 7점 척도로 구분을 해서 첫 번째는 전시회 판매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시 품목의 적합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시회 참관객에 대한 평가 네 번째는 전시회 참가 업체 중에 경쟁사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객관식인 7점 척도의 평가와 더불어 문제점 및 개선 사항과 그다음에 총평을 기재함으로써 양식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누가 평가했는지 담당자 이름을 기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전시회를 참가 성과 제고를 위한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관객의 평균 75%가 전시회 현장 또는 사후에 구매 의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전시회 참가는 비용 대비 우리 제품을 잠재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외 전시회는 오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잠재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전시에 참가하는 목적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목표 달성을 위한 부스 디자인 및 장치를 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시에 참가 프로젝트 매니저 PM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전시에 참가의 성공 여부의 80%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초청할 수 있는 고객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사 부스에만 갈 것입니다. 아홉 번째, 확보된 잠재 고객의 정보, 즉 세일즈 리드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열 번째, 전시회에 우리 회사 부스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 합니다. 11번째, 잠재 고객에게 yes, no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잠재 고객이 자신의 회사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주요 관심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12번째, 최대한 많은 잠재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상담 고객과 대화는 짧고 간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13번째, 휴대폰은 잠시 꺼두고 방문하는 참관객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14번째, 잠재 고객으로부터 연락처, 관심 내용 등의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15번째, 전시에 참가 현장 운영 팀원들 모두가 각각의 팀원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16번째, 참관객과 눈을 마주치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17번째, 잠재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품의 기능보다는 고객이 얻어갈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18번째, 부스에 있는 모든 직원은 참관객이 방문하면 Hi, how are you? 라고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다. 19번째, 부스에 있는 모든 직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과 좋은 태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0번째, 오감을 활용해서 참관객을 부스로 유도해야 합니다. 21번째, 매일 현장 활동 결과를 보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2번째, 확보된 잠재 고객 정보를 분류해야 합니다. 23번째, 부스에서는 식사 등의 음식을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24번째,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 직접 설명하지 말고 필히 설명이 가능한 다른 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25번째, 전시의 참가 목적과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6번째,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은 참관객보다 적게 말하고 참관객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27번째, 전시회가 종료된 후에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 팀원 전원과 전시회 참가 현장 활동 및 현장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를 꼭 해야 합니다. 28번째, 확보한 잠재 고객의 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꼭 실시해야 합니다. 적어도 6번은 접촉해야 합니다. 29번째, 수집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30번째,
차기 전시회 참가를 위해서 미리 참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8장 해외 전시회 참가 후 사후 관리, 성과 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전시회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